결혼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연령대별로 남녀가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령대별로 어떻게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사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애연수 임철웅입니다. 고양이 하자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결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재미있게 예능적으로 들을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소재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민감한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 탓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탓인 거죠. 자, 마음을 열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어때요? 이런 결혼 같은 거 제가 주변에서 봐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연령대가, 그러니까 동갑이 연애를 해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취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먼저 취업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그래프가 서로가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 뭐 어때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30 전에는 가야지, 30 초반에는 가야지, 이런 경우가 좀 많고, 남자분들은 뭐 35 전에는 가야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30 전에는 가야지 이거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30 이후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 남자분들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30 전에는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로가 좀 갭이 생겨버리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은 케이스예요. 20대 초반에 연애가 굉장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근데 그때 결혼해야 하고 싶다라고 생각 연애를 덜컥 했는데 그 사람하고 정말로 막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죠. 왜냐면 서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질려버리면서 20대 초반에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가 한 뭐 26, 27 정도에 뭐 그럭저럭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차라리 20살에 그 치고받던 그 열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닥 연애를 하고 싶지 딱히 뭐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면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30 넘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30이 정말 넘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에 결혼할 사람을 찾으니까 상대를 알아갈 시간도 없이 그냥 결혼만을 목적으로 상대를 쫓으니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뭐 소극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20대 때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졌다가 이제 30대 때 다시 이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방금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30대 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30대 결혼해야지 생각하고 쫙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래프들이 이제 잘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게 혹시 뭐 잘 안 맞았거나 잘 맞았던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본 거 있나요? 제가 들어본 거는 여자분이 27살, 그리고 남자분이 30살. 애매하잖아요. 그런 여자분들은 보통 그분은 30살 전에는 결혼하고 싶었고, 그러면 3년 정도 남았겠죠? 그 남자분은 35살부터 그런 생각이 있던.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은. 뭐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5년을 지나버리면 32이 돼버리니까 여자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괜찮겠지만 변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깨진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남녀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머리로는 그런 마음을 알거든요. 알 수 있어요. 설명해주면 알아요. 근데 설명해주기 전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구나. 결혼에 대해서 뭐 조급해할 수 있을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말해주면 알아요. 말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아도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조건의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도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그걸 왜 저렇게 결혼에 목매지라고 하면서 상대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보는 경향이 생겨졌어요. 왜 저렇게 결혼에 목매지?
뭐 저렇게 자기 삶에 자신이 없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건 분명히 서로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을 때 나의 가치를 낮게 볼까봐 말을 못한다. 이거는 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남자한테. 그러면 왜냐면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결혼에 쫓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면 남녀 입장에서는 그래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분명히 손해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잃어가는 가치가 있고 내가 계속 얻어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가치는 내려가 어떤 가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정을 꾸리고 이랬을 때 그 생각할 수 있는 가정 어떤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건 충분히 상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상대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도 그래? 그래서 그게 너의 가치야? 오케이. 나는 네가 좋으니 너의 가치를 같이 가겠어. 나도 뭐 결혼하지 않고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하면 오케이.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서로가 너무 좋은 거지 행복한 거지.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되면서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말도 참 좋지만 내가 결혼을 늦추는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유가 합당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 합당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 집을 하고 결혼할 거야. 돈을 하고 결혼할 거야. 과장이 되고 결혼할 거야.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냥 살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롯데호텔에서 결혼했고 어디 뭐 큰 데서 결혼을 했고 아니면 뭐 큰 집에서 살아서 했고 그거는 남들이 이야기해요. 결혼을 할 거면 단칸방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 이 사람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상대한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내가 그런 걸 감수하고도 만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감수해도 그 사람의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일단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조건을 내세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시간이 좋아. 그럼 만나는 건데 내가 그거를 감수할 만큼 이 사람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지. 슬픔은 순간입니다. 후회는 영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은 내가 상황을 충분히 상대한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절충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는 35 넘어서 할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35 넘으면 나는 40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을 해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려를 못하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설명을 안 하면 그거는 정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변화를 같이 계획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뭐 5년 후가 아니라 그러면 1, 2년 동안 이거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뭔가를 해보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해본다. 그 정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은 알겠지만 이거는 내가 가진 기준이 안 돼. 그러면 그 기준은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유명한 배우 누가 있어요? 이쁜 사람. 김태희? 뭐 김태희 요즘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김태희 굉장히 이쁘고 뭐 미인의 대명사지만 박민영? 이렇게 되면 이제 연령대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박민영? 뭐 어쨌든 김태희라고 저 네. 물론 지금 결혼하셨지만 그 분이 일주일 안에 결혼한다고 하면 너랑 결혼할게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35 이혼한다고 할까요?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는 그때 못 줬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는 일주일 안에 결혼을 할 거고 네가 만약 한다 그러면 너랑 해줄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랑 사귀지 않고 그 솔로인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나랑 하자는 이유는 뭐겠어요? 본인의 삶을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내가 충분히 나의 상황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게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양보가 없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결혼할 그 김태희보다 내가 못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건 오케이예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충분히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그것을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결혼을 제외하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 양보할 수 없고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상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상대가 그 얘기를 듣고도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김태희. 그렇죠.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이성을 바꿔도 그렇죠. 상대가 생각했을 때 바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그 남자, 어떤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남자가 나랑 지금 결혼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오케이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 분들은 채닝 테이텀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갖춘 재력까지 갖춘 채닝 테이텀이 한국말로 굉장히 달콤한 말로 일주일 안에 선택을 해준다면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결혼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 건 내가 그 사람의 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가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만들거나 내 가치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물론 근데 내가 가치를 개발하는 게 소홀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최대한 상대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계속 보여줘야 되고 서로가 좋은 방향을 이끌어야 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 내가 충분히 설명했을 때도 그런 사람과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좀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그냥 본인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게 서로서로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간보지 말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LBC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 지금 교육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 약간 예능성을 갖춘 강남오빠 연예연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남오빠 아닌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농담처럼 올린 말이니까 그렇게 지은 제목이니까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